헌재는 지금 의지가 지금 충만하죠? 네, 오늘 신임 재판관 두 사람에 대해서 취임식 있었고요. 네. 8인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네. 헌재에서 그 다른 어떤 사건보다 최우선으로 이 윤석열 탄핵 심판을 다루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또 2명 퇴임하잖아요. 4월 18일에 그 전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4월 되기 전까지 3월 정도에는 아마 제가 결론이- 보기엔 2월이 가능성 제일 높은 아, 것 그래요? 같은데요. 네. 2월 다음 달에 예, 2월 중으로 결정 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고 늦어도 뭐 3월 초. 예. 그러니까 지금 하긴 고민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거는. 네. 사실 너무 그 단명. 지난번 준비기일을 한 번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내일 준비기일이 또 잡혀 있는데 예. 아마도 내일이 준비기일로는 마지막이지 네.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다음 주부터 이제 본기일이 들어가면서 시작 본격적으로 네네.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번 준비기일에 정영식 재판관이 아주 유효적절한 표현을 썼어요.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실, 그러니까 네. 뭐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고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갔고 뭐 네. 이거는 공지의 사실이다. 맞아요. 네. 공지의 뭐 사실 증거 다툼 할 필요 없다. 네. 우리 다 본 거다. 입증이 필요 네. 없다. 이건 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전 국민이 다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건 따로 뭐 사실 다툼할 필요가 없고. 사실을 부인해도 통하지도 않고 네. 이걸 입증하겠다고 증거 절차를 뭐 증인이 됐던 증거 서류가 됐던 뭐 굳이 이 부분은 제출 안 해도 돼요. 다 알아요.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 이미 다 있는 사실을 갖고 이제 이걸 탄핵 오케이냐 아니냐 이것만 결정하면 된다. 아니 뭐 물론 네. 주요 증인 뭐 이런 거는 몇 사람 부르긴 부르겠죠. 예. 일단 피소추인 본인도 한 번 이상은 출석을 할 거고 네. 그리고 김영현을 비롯한 내란 그 세력들에 대해서 몇 사람들은 헌재 재판소에 나오긴 나올 텐데 그런 거 하고 나면 오래 걸릴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네네네. 그러니까 주로 그 헌법재판소 연구관 했던 그 법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간단해서 그리고 또 그 피소추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주장은 할 수 있는데 네. 다 들어주지 않.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증인 중에는 나오겠다고 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 네. 그래서 그 절차가 길지 않아서 설 연휴 그러니까 1월 말 2월 초 이 정도에는 빠르게 마무리를 하려고 할 거다. 네. 노무현 대통령 2달, 박근혜 대통령 3달 걸렸는데 그보다 훨씬 빠르게 정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만큼 긴박하다 지금. 네. 다만 우리 언론들은 정영식 재판관이 말할 때는 멀쩡하게 얘기하고 판결문은 참 이상하게 쓰시는 분이라서 믿기 어렵다 해서 성향별로 분석해서 네. 사실상 3대5 아니냐. 그러니까 진보 셋, 보수 중도까지 포괄해서 보수 5. 이런 이제 위험하다 이런 우려를 그러니까 8인 체제가 안전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용산에서는 5대 3 그래서 기각 이 시나리오를 요새 생각하고 있고 그건 그냥 희망 반대로, 회로를 네. 무한대로 아니 그러니까 5대 돌리고 3 있는 거고. 그쪽 그러니까 용산이 생각하는 네. 대로 우리 언론도 5대 3으로 쓰고 있죠. 왜냐하면 진보가 셋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5명이 그 이거 보수 인용 안 한다고요? 인용을 안 한다, 기각시킨다 이제 이런 생각을 그러긴 예, 좀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 용산 거기까지 아무리- 아닌 것 같고 3명이 기각시킬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무리 같은데 보수 아무튼 성향이라도 아무튼. 그죠?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조금 마무리해도 예. 될까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네. 이제 그 법조계에서는 네.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 정영식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인용이다. 8대 0이다. 이런 얘기 합니다. 네. 네. 저도 요 얘기를 좀 하려고. 그 얘기가 핵심이군요. 저도 8대 0에 걸겠어요. 아. 이거는 뭐 안 할 방법이 없어요. 그 용산의 헛된 기대. 그렇죠. 네. 네, 무망한. 이건 뭐 워낙 너무나 명백해서 우리가 다 본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인용하지 않기는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튼 헌재가 굉장히 속도를 좀 네. 내고 있고 저 참 엊그제였나요? 헌재 근처를 한번 지나갈 일이 있어 보니까 벌써 화환들이 엄청 와 있더라고요. 예, 헌재 쪽에.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엔 네. 대단한 퍼포먼스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출석해서 본인이 이제 그 심리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그 얘기가 있어요. 그 변호인단 혹은 또 그 보수 패널들 중심 네네네네. 자기가 나와서 직접 싸우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아마 대단할 것 같아요.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생중계 해주면 좋겠어요. 예. 네. 도리도리.
아 이게 8명 이렇게 바라보면서 8명 모두 내가 말이야. 내가 임명한 사람도 있네.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윤재관 의원님, 네. 2월까지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고 너무나 특히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눈으로 다 봤고 또 검찰의 김용현 전 장관 등의 그 공소장 내용을 보면 수사가 어느 정도 꽤 이루어져서 그 자료를 준용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김용현 공소장을 보면 사람들 평가가 이런 것 같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의 공소장을 미리 써놓은 것 같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불법적인 지시를 했는지, 예. 위헌적인 지시를 했는지 명확하게 다 진술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법적인 행동을 했던 내란 속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지체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 너무나 간단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진 방법을 다 쓰면서 6인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게 완전히 물거품이 된 이상 이제 8인 체계가 아니고 9인 체제로 완벽하게 완전체를 구성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탄핵 심판을 조속히 빨리 끝내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시켜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법률가인 김용남 의원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죠. 탄핵 심판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2차 준비기일이 열릴 겁니다. 준비기일을 한 번 지금 했죠. 준비기일이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심리를 진행하기 전에 양측에 그러니까 소추인격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피소추인 윤석열 측의 주장을 정리하고 앞으로 입증을 어떻게 해나갈지를 사전에 정리하는 그 기회를 갖는 게 준비기일이라고 하는데요. 준비기일에서 정영식 그 재판관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벌어졌던 일, 그러니까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12월 4일 01시를 막 지났을 때 국회에서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되고 그 이후에 3시간 반 이후에 해제 선언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요. 그러면서 1년에 벌어졌던 일들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공지의 사실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공지의 사실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별도의 입증 절차가 필요 없는 거다. 그건 재판관들도 알고 국민도 알고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별도의 증거 제출이나 뭐 입증 절차가 필요 없이 그냥 그건 사실로서 확정하고 심리를 진행해도 되는 사실들이다라는 그 정리를 하는데 그게 뭐 법률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탄핵 사유의 대부분이 공지의 사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입증이나 심리에 오랜 절차나 시간이 소요 안 되는 탄핵 사유의 명백성, 중대성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뭐 2월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빠르면 2월 초, 좀 늦어도 2월 하순쯤은 최종적인 결정이 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예. 물론 피소추인 측에서는 온갖 주장과 방법을 동원해서 탄핵 심판을 최대한 늦추고자 할 거예요. 그래서 4월 18일 날 2명의 재판관들이 임기 만료로 퇴임할 때까지 최대한 늦추려고는 할 겁니다만 피소추인 측의 의도대로만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2월 달 안에 결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지의 사실이라는 개념을 또 하나 배웠네요. 그런데 그 신속하게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데는 전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그것이 지금의 여론에 막 떠밀려 하는 것처럼 하다가 판결이 돼서는 안 되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충분히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했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도 이 180일 이내에 반드시 결론이 나와야 하고 특히 4월 18일에 두 분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된다는 측면에서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것이 2월 중에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내부에서도 충분히 그러니까 그중에 한 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의견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설득해서 만장일치의 과정까지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뭐 이렇게 이 판결이 일찍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